운동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은 3월 1일이죠.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에는 대한독립의 함성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에서도 3.1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독립만세운동이 군산, 오수, 임실 등 120회 넘게 열렸고요. 20회 넘게. 무려 2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전주에서는 전북 지역 최대 규모의 네.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이 장현인 남문시장에서 학생들이 채소 가마니에 태극기를 숨겨가지고 와. 만세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서 3.1 만세운동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군산 구암동이요. 1919년 한강 이남 최초의 3.1운동이 벌어졌고 최초.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동안 중단됐다 올해 기념 행사가 재개됐는데 야, 시민들이 5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 교과서에서나 봤을 3.1 운동을 직접 체험하니까 진짜 애국심이 뿜뿜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왕복 2km 구간을 40분 동안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는데 네.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창문을 열고 함께 만세를 부르셨다고 해요. 네, 이 대한 독립 만세는 사실 네. 누구나 외치고 싶고 함께 참여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런 마음에서 만세 재현 행사가 열린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남원 덕과면에서요.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또 있었는데요. 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그날의 만세를 오늘 다시 외쳐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다 맞춰서 흰색 옷을 입고 네.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또 일본 경찰복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실제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불렀을 텐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집니다. 네, 1919년 덕과면에서는요, 식목 행사를 위장해서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을 기점으로 남원 전체에 독립운동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 행사에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3.1절의 의미를 되새긴 하루, 나라 사랑과 국난 극복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날인데요. 네. 전북이 참 좋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우선 이 3월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따뜻하죠. 봄. 이 봄맞이 특별한 수업이 있어서 민세령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업일지 궁금하시죠? 그럴까요? 이 봄을 맞는 수업이면 어떤 수업일지 그럼 오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수강 신청해야겠네요. 네, 봄맞이 원데이 클래스로 지금 입장해 보실까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아직 추우시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 댁으로 봄을 배송해드릴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They're saying it's last call.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우리 집 안으로 초대하는 가드닝. I called you. 그리고 집 밖으로 봄을 찾아 나서며 준비하는 봄나들이 도시락. 오늘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나보시죠. 도심의 화려한 꽃들이 피기 전 봄꽃을 찾아간 곳은 미리 온 봄을 품고 있는 화원인데요. 초록식물 가득한 이곳에서 초보자도 쉽게 기르는 랜드 제라늄, 책상 위 작은 화분으로 좋은 프리뮬리, 베란다에 놓으면 화사한 노란 수선화를 만났습니다. 봄처녀 제 오시네. 꽃 보니까 괜히 설렌다. 어떡해, 나 봄 타나 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 보러 오셨나요? 꽃 따라 봄 따라 발길이 이끄는 대로 왔더니 이곳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꽃이 여기 있는데 네, 정말 꽃 같으시네요. 칭찬 맞죠? 그래도 선생님, 꽃이 아무리 여기 있다지만 제 친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봄꽃들 소개 좀 해주세요. 봄에 피는 꽃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꽃들은 굵은 식물인 무숫가리, 히아신스, 튤립 아니면 이제 후리지아 같은 꽃들도 있어요. 곧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을 벚꽃과 봄에 만난 즐거움이란 꽃말을 지닌 신라꽃.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매화까지 꽃과 뗄 수 없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어떡해요 선생님. 예쁜 꽃을 보니까 막 시상이 떠올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생님 예쁜 걸 보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봄꽃들은 이렇게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겨우내 동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조그마한 알뿌리에서 꽃이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도 좋고 되게 사랑스럽게 작은 꽃들이 피어나요. 요즘 시장에 봄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는 예쁜 꽃 몇 송이만 모아서 무심한 듯 느낌 가는 대로 핑크빛 포장지로만 감싸도 봄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어떻게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너무했나요? 선생님 그런데 네. 이렇게 예쁜 봄꽃을 전 집에서도 즐기고 싶거든요. 어떻게 네. 색다른 방법 없을까요? 꽃꽂이 말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화분에다 봄에 맞는 식물을 심어볼 수 있어요. 배수를 위해 붉은 모래를 화분 밑에 깔아주고요. 상토를 조금 넣은 뒤에 식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흙을 덮어주고 구근이 살짝 보이도록 심어줍니다. 선생님 분갈이 성공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식물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분갈이를 하는 식물을 검색을 해보시고 해를 좋아하면 햇빛 쪽에 아니면 해가 좀 없는 쪽에 놔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랑 수업한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봄 기운이 가득한 집의 정원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빛 스커트에 노란 블라우스 입은 언니 같은 꽃 집에 들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뭐 단골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는 꽃 관련된 꽃 수업도 진행하고 식물에 관련된 가드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수국을 유리병에만 넣어도 예쁜데요. 수국을 오아시스 받침 삼아서 향기 진한 프리지어를 꽂아주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따라하겠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니 사람도 꽃이 되고 행복한 웃음꽃도 핍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잘하셨다. 이거 어디에 두실 거예요? 이제 봄이니까 아이방 좀 따뜻한 분위기 될 수 있게 아이방에 놓으려고요. 아이들이 생화를 만질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꽃집에 와서 이렇게 클래스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계속 꽃을 보니까 나들이 가고 싶어요. 나들이에는 꽃과 함께 도시락이 필수죠. 이젠 봄 원데이 클래스 나들이 도시락 만들러 갑니다. 어디서 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디지? 어머 벌써 시작했나 봐. 봄을 맛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엔 요리에 진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 냉이라든가 봄동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제가 봄을 입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봄의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네, 오늘은요 봄나물을 이용해서 봄나물 불고기 김밥과 함께 다양한 김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김밥이니 불고기가 빠질 수 없죠. 고기 달달 볶아서 한쪽에 잘 마련해 두고요. 봄동이만 쓰는 봄동이랑 냉인가요?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밥 위에 불고기와 야채를 얹어줍니다. 네, 이제
여기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하고 그다음에 냉이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볼까요? 우리가 봄동하고 냉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식욕을 돋궈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봄을 많이 이렇게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불고기와 야채 위에 쌈장으로 버무린 봄동을 올려주는데요. 어우, 이거 너무 높은데요? 어찌됐든 재료와 하나 된 김밥 잘 써는 것도 기술이죠. 꼬다리는 내가 먹고. 누가 싼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봄을 품은 김밥, 봄 섭취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칼질 솜씨도 보통이 아닌데요. 모두가 이렇게 잘하나요? 아니 잠깐만 여기 오늘 처음 온 나보다도 이거 못 만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옆구리가 다 터졌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아, 저 아니에요. 계속 요리는 학원에서 배웠었는데 또 취미 요리는 어렵네요.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인데 빨리 친구들이랑 피크닉 같은 데 가가지고 김밥 싸가고 싶어요. 인싸가 되는 첫걸음 바로 도시락 싸. 아, 온 가족 대만족할 나들이 도시락 완성. 역시 김밥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김밥부터 고기를 품은 쌈밥까지 당장 나들이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요리 교실에 남성분이 계신다니까 주부로서 굉장히 기특해 보이거든요. 집에서 부모님께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혼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크닉을 가기 위한 요리를 배웠잖아요. 네네. 누구랑 가시려고요? 아,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세요. 유진아, 내가 이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이거 가지고 우리 해병호 가서 즐겁게 데이트하자. 질 수 없다.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나들이 도시락을 야무지게 싸보는데요. 예쁘게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선생님, 저 도시락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나들이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봄을 기다리셨나요?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에게 다가온 봄. 이 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봄맞이 원데이 클래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외롭지가 않은 봄이 왔습니다. 근데 왜 저는 왜 눈물이 비가 오나 봐요. 그래도 둘이라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얼른 봄나들이 준비하세요. 와, 김밥 진짜 맛있겠네요. 역시 봄나들이는 김밥이죠. 맞아요. 봄나물이 들어간 김밥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 쌈장에 봄나물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캐릭터 김밥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달팽이 네. 김밥도 있고 소녀 김밥도 있는데 그 소녀가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이고야. 딱 예쁘게 생긴 게. 대본에 없는 말을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예뻐서 먹기도 참 아깝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검은 깨로 눈에 콕콕 눌러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금손인 엄마들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는데 사실 캐릭터 김밥 저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캐릭터 김밥 만들기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과 또 만들면 추억도 쌓고 네. 무엇보다 만드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봄 나들이가 더 즐겁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은 또 캐릭터 김밥을 좋아한다면 어른들은 이 쌈밥에 아마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네. 밥 안에 이
다진 제육볶음을 넣고 데친 그대로만 싸면 초간단 얼마나 쌈밥이 맛있게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겠다. 이제 앞으로 봄나들이 갈 일 정말 많을 텐데 이 도시락 싸는 꿀팁 잘 얻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봄맞이 가드닝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수소나 화분갈이해서 베란다에 놓으면 그만큼 또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가 아는 봄꽃 외에도 다양한 봄꽃을 봐서 되게 좋았잖아요. 네. 이 예쁜 봄꽃 식물을 집안에 딱 모셔다 놓고 아 예쁘다 예쁘다 하면은 이 봄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보통 봄이 맞아요, 찾아온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원데이 클래스 수강하는 걸 보니까 봄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봄을 마중 나가는 느낌이 그러네. 진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도 집안을 꾸미는 봄맞이 가드닝 그리고 나들이 도시락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되면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 같은 네. 초보 운전자들이 위험해요, 늘어나요. 위험해요. 그렇죠. 네. 이제 날씨도 풀렸겠다. 이 겨울철보다는 도로 위 위험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이 다현 씨와 같은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러 많이 나옵니다. 네, 운전을 하기 맞습니다. 위한 필수 요소. 운전 면허 필수. 그렇죠. 증이죠. 운전 면허증이 제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땄거든요. 아직 그렇다고 잉크도 들었어요. 안 말랐다고. 또 이랬을 때 만나본 분이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 운전 면허증, 이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는 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 합격, 불합격 점수를 주는 오. 시험 감독관이 주인공입니다. 네, 물론 이 교통 안전을 위해선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합격을 외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씩씩한 에너지 넘치는 강양래 감독관을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실제 도로는 파란색은 없어요. 시동 먼저 끄시고.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보시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부에서 시험 감독을 맡고 있는 강양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어디예요? 1, 2중 기능시험장이네요. 네, 저는 기능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네. 시험 감독관은 아침에 와서요. 부장님이 시험관 추첨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추첨을 하는데요. 이제 내가 어디 시험 감독관을 나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민원실에서 쭉 20년 정도 일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좀 아프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활동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서 시험부 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켜져 있는 것은 수동으로 면허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면허증을 고객님한테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검지선을 고객님이 밟았을 때 이게 감점이 되는지 검지선을 꼭 확인을 합니다. 예. 내 소요 시간, 0000 초시간이 있어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천천히 오시면 어때요? 계속 3점씩 깎이겠죠. 예, 그것도 조심하시고. 아우. 학교 가셨네요. 많이 보셨는데.
마셔요. 예. 오른쪽 5개 주는 게 낫죠? 설명하겠습니다. 핸드폰 무음 모드 하시고 끄시고 주머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감독관 강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주시고. 감독관은요 다 똑같진 않아요. 1, 2종 기능시험장을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비통제실, 대형 견인, 오토바이 여기를 또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참고로 선호 안 하는 분야가 도로주행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시험이에요, 고객님. 실격 내릴게요. 예. 일단 넣으시고 시동 먼저 끄시고 예, 사이드 올리시고 시동 끄시고 일단 예. 스톱. 중앙선 침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연습을 안 하시고 오셔서 출발을 못해서 실격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은 항상 안전운전이 우선이라고 말해드리죠. 시험을 보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연습을 전혀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정말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목장 갈아입어야지. 이제 환복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철판 아구찜 2인 주시겠어요? 네. 예. 감독관 하고 나서요. 고객님이 내가 왜 불합격했냐 계속 도로주행 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 매콤한 이 아구찜 정말 저를 그런 어려움에 이제 힘이 나게 하는 음식, 힐링하게 하는 음식 이런 음식이라고 봐야겠죠. 응. 막 민원인 분이 뭐라고 언니한테 소리치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많이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넋 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늘어야 크는 거야. 우리 애들 엄청 뚱뚱하다가 팍 크더라고. 남자는 비타민, 하루의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양래 언니가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거든요. 안녕, 반가워 하면은 정말 그날 하루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피곤했던 제 마음도 몸과 마음도 언니의 그런 목소리와 언니를 보면 막 제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업무에 쏟을 수도 있고 제 가족한테도 갈 수도 있고 언니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 같아요. 겠는데 맛있게 드시고.
비법. 이 국물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 네, 오늘 모처럼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미 씨랑 같이 먹게 됐는데 너무 후련하고 오늘 또 수고한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에너지를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 뿐이고 아구찜 뿐이고 잘 먹었습니다. 화이팅! 뿐이고. 제 지친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마시면서 쉼. 쉼을 선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태아닌을 한 번에 스트레스 케어 쉼으로 시작하자. 마시는 스트레스 케어 쉼.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I'm getting on, I'm moving on. I'm trading hopes, I'm open land. I am the night, I am your friend. So follow me. Coco Mademoiselle. Follow me. Chanel. 네,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은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의 강양래 감독관이었습니다. 네. 아, 진짜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리고 네. 퇴근 이후에도 밝은 미소를 정말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운전면허 시험장 분위기도 밝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긍정 에너지 강양래 감독관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면 10분, 나중에 하면 4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하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하면 4시간이나 되는 게 뭐죠? 네, 이게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운전자들이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보통 미루다 진짜 네, 12월 끝까지 달에 미뤄요. 네, 맞아요. 12월 달에 몰려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면 10분 안에 빨리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면 4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비해 이 적성 검사 대상자들이 네. 더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보시고 안전을 위한 기본 운전면허 적성 검사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다음 소식으로는 또 뭐가 준비돼 있죠? 여러분들 조개류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제첩. 제첩이 들어간 제첩국 드셔보셨나요? 이거 시원하고 칼칼한 거 저도 당연히 먹어봤죠. 드셔보셨어요? 허옇게 우러난 국물을 보면 진짜 숟가락이 멈추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이 제첩국이 또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부산에서 제첩국 가게가 진짜 많은데 네. 이 제대로 끓여서 진가를 발휘하는 곳들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딜까요? 근데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맛을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죠? 이 특별한 제첩국 맛집 찾아서 부산으로 가봅니다. 네,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제첩국 어디까지 먹어봤니? 지금 떠나봅니다. 조개류의 보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제첩.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정통 제첩국부터 이색 제첩 라멘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제첩국 사이소, 제첩국 사이소. 여러분, 이 상락동에 오시면요, 제첩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요, 요 낙동강 하구에서 제첩이 참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제첩국 가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첩국 집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정통 제첩국을 만나러 길을 떠났는데요. 어머, 이미 북적이는 손님들을 보니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그리고 밥을 슥슥 비벼 먹는 손님까지. 아니 여기 뭐 원래 단골이세요? 네, 단골입니다. 얼마 정도 다니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시원하고 맛있어서 옵니다. 아, 제철국 시원해서 여기를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 제철국하고 이 고등어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이 집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매력이 있다면은 요 집은 약간 진해요. 아, 진국이다. 맛집 많네요. 예. 드시는 손님들마다 칭찬 일색인데요. 이 진한 국물의 비법은 부지런한 우리 사장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 손님들도 북적북적하고요. 입구에 100년 가게의 인증 마크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럼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31년이 되었습니다. 31년! 네. 저랑 거의 같은 동시대를 같이 정말요? 여기가 있었네요. 그럼 이 제철 요리를 할 때 뭐 특별하게 손질법이 따로 있을까요? 조개가 삼킨 이물질들을 다 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삶을 때 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솥에 삶을 때도 물 조절이 따로 네. 필요한가요? 네. 어떻게? 처음에 조개를 넣어서 끓일 때는 맨 처음에 액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구, 물을 조금 탄 거는 진구, 그 다음에 물을 적당량 조절하는 거는 제첩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진한 진액을 베이스로 이 시원한 제첩국이 탄생되는 거죠. 이 뽀얀 국물이 바로 제첩에서 나온 진국인데요. 제첩국 한 상 맛을 볼까요? 자,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이 제첩국 한 상 제가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 색깔 뿌연 게 진국이거든요. 제가 국물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첩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국물이 내려간 게 샥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뭐 따로 냄새가 나는 것도 없고 이거 쫙 씹을 때 쫀득쫀득한 이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첩국에 감탄을 하고 있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첩회. 우리 집의 특별 별미 제첩회. 제첩회? 제첩을 이렇게 또 무침으로도 이렇게 먹어요? 네. 와. 초장 싹 비벼가지고 새콤달콤하니까 이게 밥도둑처럼 끌어당기는 맛이 있네요. 밥도둑이에요. 요 국 속에 있는 것보다 초장에 버무리면 훨씬 맛있어가지고 많이 찾으세요. 요 공깃밥을 요 반은 요 국물하고 싹 비벼가지고 말아가지고 먹고 남은 반 그릇은 여기다가 싹 비벼서 요 제첩인 거 좀 덜어가지고 이렇게 싹 먹으면요 진수성찬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별미네요. 싱싱한 제첩 덕분에 즐겨보는 제첩의 진정한 맛. 정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제첩국의 정수를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미간뿐만 아니라 요 진실의 하이파이브 보이시죠? 이렇게 역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만큼 제가 오늘 제첩국 요리의 정수를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제첩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제첩 맛집이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자,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제첩을 만나봤다면 이번엔 제첩의 새로운 이 변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제첩의 새로운 변신이라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일단 여긴 그냥 라멘집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판부터 봐야겠죠. 원조 제첩 라멘, 원조 제첩 치케면 제첩 차도 이게 다 뭐야?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처음 보는 건데요? 사장님! 네, 갑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뭐 제첩의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이름은 있는데 뭐 제첩 차우더, 제첩 뭐 치케면 이게 다 뭐예요? 저희 가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첩을 기본 베이스로 한 라면집이고요. 그다음에 제첩 라면, 이게 제일 시그니처 메뉴고, 그리고 쭈케멘 같은 경우에는 면을
숯불에다 찍어 먹는 요리입니다. 찍어서요? 네, 찍어서 드시면. 네. 그러면 그냥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첩의 이색 변신이라니 제가 놓칠 수 있나요? 하동에서 공수한 제첩 국물에 딱 적당하게 삶은 생면을 투하. 이제 토핑 올라가줘야죠. 제가 경남 하동의 제첩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친숙하고 음식을 더 나아가 부산, 경남의 흔한 식재료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멸치 등 이제 지역의 특산물로 널리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제가 이 제첩 라면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물론이요. 비주얼까지 최강을 자랑하는 이색 제첩 라멘 대령이요. 와, 제첩 가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준비해 주신 음식이 다 나왔는데 메뉴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여기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제첩 라면이고요. 그거는 제첩 찌개면, 그리고 제첩 클램 차우더, 그리고 제첩밥 이렇게 4가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찍어 먹는 거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제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첩을 갈아서 저희가 만들어 봅니다. 야, 면치기 제대로죠. 이번에 이제 부추오일을 여기 안에 넣어서 섞어서 한번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 부추 오일이라고 이걸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넣으니까 맛이 조금 달라지면서 더 맛있어졌어요. 아유. 오, 이 맛이구나. 자, 이번엔 궁금했던 츠케멘.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푹 담가서 그냥. 네. 이렇게. 향 좋다. 개인적으로 여성부 고객들한테는 찌개면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여기 안 보여. 여기 제 스타일이에요. 이 걸쭉한 소스에 찍어 먹는 탱글한 면발이 아주 제대로더라고요. 아, 제가 뭐 제첩국, 제첩 요리 다 먹어봤지만 이런 메뉴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셨어요? 제첩이라는 이 식자재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친숙한 식재료고 예전에 제첩국 사이소 이런 식으로 많이 부산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셨지. 아, 우리 사장님의 이 맛있는 음식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그날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 밖에도 제첩 해산물 스프에 빵도 콕 찍어 먹고 깊은 맛이 일품인 제첩밥까지 최고였습니다, 사장님. 아우 잘 먹는다 나. 오늘은 전통 제첩 요리부터 이 제첩을 활용한 색다른 변신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고 따끈한 제첩으로 건강하세요. 향긋한 바다 향에 반하고 제첩의 새로운 변신에 2번 반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제첩으로 건강 챙기세요. 아, 제첩국 사이소, 제첩 라멘 사이소. 아, 이렇게 부산에는 제첩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제첩국도 시원해서 좋은데 네. 저 제첩회, 그리고 제첩 라멘, 진짜. 제첩 츠케멘 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공략한 음식으로도 변신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산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늘 주목해서 본 것은 반려동물입니다. 두 분은 반려동물 키우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요? 저처럼 귀여운 말티즈를 아이고, 네. 사랑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래 씨는요? 저는 임시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내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늘은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곳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함께 보시죠.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려동물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와 관련된 곳이 많이 생겨났죠.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경상북도 안동시 노화동에는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진다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다양한 책과 음반이 있는데요. 귀여운 생명체도 있다고 하니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귀여운 애들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북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LP판 음악과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인데요. 이곳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들인데요. 카페가 익숙한 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원래 책을 좀 집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고양이도 좋아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책하고 고양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운영하게 됐습니다. 3년 전 겨울에 또 마당에 있는 고양이가 또 새끼를 놓는 바람에 키우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를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마리 또 늘어나다 보니까 북카페 겸 고양이 카페가 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을 한 마리씩 데려오다 보니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요. 사장님의 고양이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고양이들도 편안해 보이죠? 단순히 이제 책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북카페의 지루함을 좀 떠나서 책을 또 보시다가 또 지루하시면 또 고양이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합적인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고양이하고 책하고 되게 또 재밌는 경험 때문에 저녁에 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책맥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고양이들이 책이나 이런 소품들을 좀 이렇게 물어뜯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고양이 카페인 줄 모르고 오셨다가 이게 놀라서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그때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완전 장난꾸러기 고양이들. 그러고 보니 카페 곳곳에는 굿즈와 함께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손님도 즐겁고 고양이도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북카페는 책 종류가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여기는 뭐 문학부터 비문학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좀 폭넓게 많이 있고 또 고양이도 다른 데보다는 종류도 많고 좀 몇 번 오다 보니까 또 약간 친해져가지고 네, 약간 친밀감 때문에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와도 이게 조용히 책 읽을 수도 있고 고양이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애교도 한 번씩 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반려묘들과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사장님은 항상 고민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보니 사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듯합니다. 간혹 고양이를 이제 장난감처럼 이제 대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고양이를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책과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에 자리 잡은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은 소형견을 위한 장소입니다. 단순 애견 카페가 아닌 미용부터 돌봄, 유치원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미용이면 미용, 카페면 카페. 하나에만 국한된 곳이 아닌데요. 애견 미용실부터 유치원, 호텔, 카페, 게다가 강아지 용품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좋아서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 반려견과 견주님들이 편안하게 방문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장점은 실내가 넓고 야외 잔디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서 작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장 곳곳엔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는데요. 소형견들이 신이 나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보니 아이들도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견주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키우는 강아지들이랑 비슷한 강아지들도 많고 놀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넓고 깨끗하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거의 주말마다 올 정도로 여기 엄청 편해요. 청결, 안전 등 예민한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아,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 말티즈 키우시는 견주님이신데요. 따님과 함께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매주 오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카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아지들끼리 이제 싸운다거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싸우게 되면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고 다른 건 힘든 게 별로 없어요. 행복한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입양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해주시고 입양 후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열정이 넘치는 이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아니 독서하는 공간에 저렇게 예쁜 고양이들이 있다니 이건 진짜 반칙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천 씨 고양이파예요? 네. 저는 강아지파인데. 저는 오히려 저 이 강아지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이 주인들도 신나고 강아지들도 신날 것 같아요. 인천 씨는 저렇게, 고양이파? 네,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도 물론 좋지만요. 네. 역시나 반려동물로는 고양이죠. 아니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마치 저처럼. 멘트 준비했는데 큰일 났다. 근데 고양이들은 또 구석에 숨어서 주인들이랑 잘 안 놀아주잖아요. 강아지도 얼마나 귀여워요. 막 주인들한테 와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고양이다 이 말이야. 강아지예요.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자, 고양이랑 강아지 모두 좋습니다. 둘 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사랑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서요. 전체 인구 중에 30%가 반려동물을 맞아요.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죠. 지금도 많지만 네.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렇게 톡톡 튀는 공간들이 더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네, 또 3월에는 반려동물과도 좋고 사실 친구들하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이 시작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임실 어떨까요? 임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붕어섬 출렁다리가 오늘 재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임시 개통했을 때 저희도 가봤잖아요. 그렇죠. 출렁다리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참 멋있고 붕어섬의 정원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후 잠시 휴장을 했었는데요. 야간 경관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늘 정식 개장했다고 합니다. 이 시범 운영할 때도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찾아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렇게 많이요? 이 다리에 야간 조명까지 설치됐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임실에선 붕어섬 출렁다리가 인기라면요. 지난 명물 출렁다리는 운이람 반이람에 있는데요. 동절기 동안 이 휴장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면 개통됐다고 합니다. 예, 그 구름다리를 건너다 보면 운이람 반이람의 경관이 한 번에 싹 보인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 봄꽃 피고 그 구름다리 건너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상충객들의 발길이 더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호수와 산의 아름다움을 느껴봤다면 이제 묵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원로 서예가인 우관 김종범의 서예전이 전주 아트불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네, 김종범 서예가는요 독립기념관의 윤봉길 이사 기념비 그리고 완주 송광사의 현판 글씨를 쓰신 걸로 유명한데요. 이 기품 있는 묵향으로 서예의 세계에 한번 퐁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